먼저 문제 2번 보기 전에 이게 눈에 띈단 말이야. 300자, 400자면 정말 간결한 압축이 이루어져야 돼. 핵심만 써야 돼. 그래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질문의 의도 잘 파악하고, 첫 번째 가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을 정리하고 압축이야. 그 다음에 나하고 다에 제시된 정의관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의관의 한계를 추론하고. 추론. 아, 이런 정의관이면 뭐겠다. 이건 추론하는 거야. 한계를 추론하랬어. 문제가 있다. 혹은 고쳐야 한다. 아, 이건 실현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거는 쓸 필요는 없어. 나다의 관점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정의관이 있기 때문에 정의 관점이라는 얘기, 관점이라는 게 정의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라의 성과 연봉제 도입이 미칠 영향.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마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두 정의관, 나 정의관, 다 정의관에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 자, 두 정의관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나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바탕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적용해 달라는 얘기네. 정말 압축해야 돼. 이 글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되네.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 자, 가 보세요. 가.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실현한다. 벌써 다 나와버렸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은 공정성이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공정성. 자, 그럼 공정성이 어떤 공정성이냐면 공평하게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공평하고 바람직한 공정성의 실현.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재화와 가치의 분배. 아, 여기 있네.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공평해야 되고요. 그 분배 과정이 부당하면 안 되고요. 그게 공정성이야. 결과적으로 각 개인이 정당한 몫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몫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개인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개인이 그 몫을 받고요. 그것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만큼이 돼야 되겠지. 됐어? 업적에 따른 분배, 아까 성과급 나왔으니까 다시 읽어봐야지. 어느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만 가지고, 실적, 성과만 가지고 소득이 결정되는 거야. 혹은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차별적 분배야.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성의 실현, 공평한 거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별적 분배를 하면 안 되겠지. 업적만, 능력만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지.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에 따라 입학,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분배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직무에 따른 전문 지식, 두 번째 자질, 이렇게 돼 있어. 두 가지 기준으로 입학 아니면 입학 거절, 취업 아니면 취업 거절 아니면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사회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가는 결정의 기준이 바로 직무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냐 없냐, 아니면 그런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필요한 것,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게 다 결정된다는 거야. 이게 차별적 분배 맞죠?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면 골고루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나눠주는 거야. 한 사람한테는 한 사람만큼. 근데 여기는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거니까 차별이 있죠. 어느 쪽에서 보면. 소득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분명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세요. 필요에 따른 분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특히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필요에 따른 분배. 근데 차별적 분배 위에서 나오는 건 업적, 능력, 지식, 자질 이거에 따라 분배하는 건 상대적으로 분배가 차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제심을 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이 뭐라고? 공정성이라고. 공정성.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업무 수행에 따른 공정성, 업무 수행에 따른 지식이나 자질을 가졌을 경우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거. 이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을까 다를까? 옳은 일일까 아닐까? 자,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충족 입장에서는 이런 지식이나 자질에 따른 입학이나 취업 기회, 소득,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 누구 입장에서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분배를 하려면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필요에 따른 분배도 필요고요. 업적에 따른 분배는 업적이고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 게 오히려 공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업적에 따른 분배, 첫 번째 업적에 따른 분배가 나왔죠. 요게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 두 번째는 업적, 첫 번째는 업적,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필요에 따른 분배네, 그지? 자, 1, 2, 3이 뭐야? 기준이야, 기준. 분배의 기준이라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준 게 아니라 업적 혹은 능력 혹은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배하면 기준이 정해진 거니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됐다고 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가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세 가지의 분배를 얘기했어. 그것이 공정함의 실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가의 내용이야. 알았죠? 자, 두 번째 자유주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정의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은 뭘까요? 그러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걸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거. 이 관점 다 나와버린 거야. 알았니? 그래서 자유주의 정의관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그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되겠지.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또 안 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돼. 이게 지금 자유주의 정의관이야.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럼 사회 전체에 더 효율적인 것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인정하는 거지. 절대적 가치로 인정.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거.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절로 국가의 부가 증진되고 풍요로움이 확대돼 공동선에 이바지한다. 결국 개인적 노력과 선택과 노력은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게 공동선이라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맘 놓고 경제활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방 법질서 유지, 공공재 건설 유지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개입해서는 안 되고 통제해서도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시행에 반대하거나 이를 소극적으로 해야지 자유주의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의 내용은 당연히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결국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켜. 그것은 공동선이라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게 나의 내용이란 말이야. 관점이. 알았니?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의 이익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나의 정의관이란 말이에요. 정의관. 됐습니까? 자, 요거는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국가 공동체가 맞겠지, 그지? 이해됐어? 응? 국가 공동체. 공동체 정의관이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에 한번 볼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거 당연히 배치되는 거 아니야?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거하고 배치되는 게 공동체적 정의관이지. 당연히 공동체 전통과 규모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독립된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야, 일부. 그러니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노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익 추구 막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 공동체가 우선이야. 완전히 다르지, 정반대지, 그지? 자, 또한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도 발전한다. 공동체의 발전이 개인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 정반대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의하면 공동체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아니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을 좀 접어라. 알았니? 개인이 행복해지려면 공동체 혹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무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동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라는 거 이걸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 공동선 이게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 이익, 공익과 공동선이지. 그럼 다에서는 당연히 공동체적 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공동의 선이라는 것은 공익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삶도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는 거야. 결국 여기서는 공동체의 룰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구성원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된다. 공동체 이익이 우선시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공익과 공동선인데 이게 실현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삶도 실현된다고 보는 게 다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걸로 하면 이건 부분이고요. 이건 전체라고 보는 거야.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조화로울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면 다른 쪽이 희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여기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까 나왔던 담장 허물기 그거야. 자, 그러면 나 제시문도 읽어야 되겠지. 성과연봉제. 자, 뭐에 맞춰 있어? 개인이지, 개인. 성과연봉제. 업적 맞죠? 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 보통. 업적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발상이 되겠지, 그지? 아까 위에 걸로 하면 나제시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럼 볼까?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이게 기준이야. 성과는 업적이라 했으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자유적 정의관에 업적, 능력, 필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능력에 해당되는 거야. 자, 결정되는 임금 체계다. 그러므로 일한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돼. 이거는 호봉제고요. 누가 오래 근무했느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직급 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업적이란 말이야. 성과.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성과 연봉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성과 연봉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 스스로 기업 성과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 기업의 성과 연봉제는 기업의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 못한 사람은 조금 주고 일을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이런 거야. 근로자의 무임승차 방지. 무임승차 누가 하는 거야? 업무 성과를 못 낸 사람들. 근데 호봉제로 하면 그냥 월급을 받는 거잖아. 그거를 무임승차.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된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1월에 공공기관의 성과, 이번엔 공공기관이니까 사기업이 아니라 관공서도 연봉제 권고안을 냈단 말이야. 2010년에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 비간부까지 모두 확대해서 전체 관공서 직원 공무원들이 모두 성과연봉제에 해당된단 말이야.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서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근무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호봉제, 인건비의 부담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라는 성과연봉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호봉제와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지? 호봉제하고 달리 성과연봉제가 어떻다고? IMF 이후에 기업에서 하던 걸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거고,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과연봉제의 장점이 핵심이다. 마을로 한번 가볼까? 자,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를 해소하고 녹지 공간의 조성, 보행 환경 개선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담장 허물기 사업의 호응 속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시내에서는 2015년 16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25가구가 주택의 담장을 없애버렸어. 이 사업은 가구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마당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다. 담장이 없으면 방범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건 우려와 걱정, 방범이 취약해지는 거, 걱정 때문에 처음에 주민 설득이 쉽지 않았으나 주차 공간이 넉넉해지고 장점, 보행 환경이 개선된 효과, 그래서 이웃이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방범 기능이 추가되면서 주민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불식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의 두 정의관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지에 대한 얘기. 조금 첨언을 하면 뭐냐면, 많은 담장 허물면은 얻을 수 있는 효과, 결과, 좋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개인이 담장을 허물면 범죄에 취약해질 거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 더 큰 장점이 많단 말이야. 뭐가 있었지? 주차 공간이 넓어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조금 범죄에 취약해지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봐. 주민에게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설득이 쉽지 않았어. 왜일까? 개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 담장 허물면 안 되죠.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뭐냐면 이거 공공적인 서비스, 공공적인 게 이런 거야. 주차난이 해소되고 녹지 공간이 조성되고 보행 환경이 개선돼. 이거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넉넉해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 이거는 그 사회, 그 커뮤니티에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담장을 허물겠다 하면 그 담장이 허물어지는 그 주택 밀집 지역의 그 거주자는 자기의 재산권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침해를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균형감을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번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자, 먼저 가에서 얘기한 대로 정의로운 사회 개념을 얘기하지. 가에서 말한 정의로운 사회 개념. 자, 여기는 분배의 공정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분배의 공정성. 그런데 그냥 분배하면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정했죠. 제일 처음에 뭐지? 능력, 업적, 그 다음에 맞아요. 필요. 이런 기준으로 분배를 하면 그래도 다소 분배의 공정성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한 게 가의 정의로운 사회 개념이라고. 됐죠? 자, 왜 나다의 관점. 나다의 관점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에서 말한 개인주의적 정의관의 기초가 뭐야? 개인이죠, 개인. 모든 기준은 개인한테 맞춰져 있죠. 알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의 선이라는 게 공동선의 반대말을 한다면 개인이 좋으면 이 선이라는 게 좋다는 얘기야. 공공이 모두 좋은 거, 바람직한 거를 말한다면 여기 개인선에 맞춰져 있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자, 뭐라 했냐면 정의관을 요약하고 한계를 얘기했어. 자, 그럼 자유주의 정의관은 개인선,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구 충족, 이게 있잖아. 지향점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얘기 나오는 게 한계가 뭐야?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지. 한계는 이기주의잖아.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로 한번 가볼까? 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잖아. 그러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당연히 최고의 선을 뭐라고 본다? 공동선으로 보는 거죠. 공동선. 자, 우선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 혹은 공동체의 그 문제 해결이 첫 번째라고.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사회 전체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동선에 추구하는 거야.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지향점 가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계는 아까 나온 대로 한다면 개인의 이기주의, 사익 추구가 지나쳐. 그럼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집단주의로 빠질 수 있지. 집단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집단주의의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 봐. 요약하고요. 한계를 얘기하고요. 뭐 쓸 것도 없어. 왜냐면 이 300자, 400자는 금방 채워진다니까. 자, 그럼 나다의 관점으로 개인이냐 공동체냐. 나의 연봉제 도입이 미칠 영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봉제는 뭐야? 성과 연봉제잖아. 성과 연봉제. 자, 성과 연봉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개인은 어떻게 해? 개인이 노력하겠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겠지. 알았니?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개인의 능력,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건 좋은데,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건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 동료고 뭐가 없죠? 경쟁이라는 게 너무 지나칠 수 있다. 경쟁.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에 극대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의 단합이랄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 있잖아. 단합이 져야 되겠지. 깨진단 말이야. 공동체가 깨진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생각해봐. 이게 추론하는 거니까. 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를 지급합니까? 이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합시다.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누가 오래 했느냐. 이거 가지고 성과를 연봉제로 합시다. 근무 시간 경과 연봉제. 이걸 왜 안 하고 성과 연봉제를 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나친 경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지나칠 정도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쟁에는 반드시 경쟁에 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기준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공동체는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한다. 와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아. 됐죠? 이게 성과 연봉제를 했을 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추론하는 거야. 자, 마지막 그러면 마로 가야 되겠죠. 마에 나타난 담장 허물기. 마에 나온 담장 허물기. 자, 이럴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균형. 개인주의 보장돼야죠. 공동체주의 보장돼야지, 그지? 근데 두 개가 함께 양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균형을 하려면 약간씩 양보해야 돼. 자, 이런 개인의 어떤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됐죠? 자, 그럼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보장한 건 뭘까요? 균형이. 자, 뭐 했어? 지원했잖아, 지원. 얼마? 1,000만 원. 자, 저렇게 개인의 생활 영역이 침해됐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자, 정부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사업 지원금을 제공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공동체주의적 효과는 뭐야? 아까 나왔지. 주차난 해소. 이 주차난 해소가 담장 주인도 해당되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자기의 생활 영역인 담장이 허물렸어. 사생활이 노출됐어. 그거에 대비해서 주차 구역이 더 확대됐으니까 주차난이 좀 해소됐어. 자기 손해와 또 여기다 1,000만 원 지원까지 받았으니까 침해, 생활 공간의 침해 노출에 대한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았잖아. 주차, 이 본인도 조금은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녹지 공간, 담장 허물고 녹지 공간이 뭐야? 막 나무 시부를 공간 이런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보행 환경. 자,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담장이 있을 때보다 약간 오픈되고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되면서 좀 보행 환경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때보다 좀 나아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유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 정의관이 균형을 맞았다고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적인 특성이 약간의 침해를 받는 대신에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 다소 희생한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바로 1,000만 원 지원금과 그 다음에 뭐 주차난의 해소에 혜택을 입는 거, 녹지 공간을 통해서 좀 더 주거 환경이 좀 나아진 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극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약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관점으로 모두의 어떤 이익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정리해보자. 자, 가제심은 압축 요약하면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성이 실현되는 사회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성의 실현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자, 이런 기준이 하나, 둘, 셋. 이런 사회가 사실은 분배가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공정성이 이루어진다. 공정하게라고 해도 돼. 약간 좀 바꾸면 공정하게. 그러면 정리하면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한 게 가의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이었지. 압축한 거야. 뭐 표현은 두 가지로 지금 얘기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관한 얘기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핵심은 뭐야?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우선적 덕목이다.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 얘는 자유주의와 또 개인주의에 기반해 있다, 기초가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해서 이기주의 경향으로 이어지는 한계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지? 반면에 다지 신문에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정반대지만 나하고 이런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죠. 그리고 최고의 덕목은 공동선을 지향한다. 굉장히 그 공동체 한목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맹목적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라는 문제를 초래할 하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다. 그래서 집단주의라는 거, 집단, 개인보다는 집단. 맹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주의를 택할 경우 집단주의라는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라에서 성과의 연봉제, 얘의 핵심 뭐야? 성과의 극대화.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내겠지. 이건 가능해. 근데 성과를 내기 위한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은 결국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 담장 허물기 사업. 자, 요거는 가구별 희생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했어. 지원금 지급. 1,000만 원 지급했다 했잖아. 이거는 개인주의의 이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에 따른 결과가 주차 문제, 보행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희생, 두 번째는 가구별 희생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이렇게 공공선의 달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구별 희생. 이건 담장을 허문 거잖아.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감내하고 했으니까 그 희생에 따른 지원금 지급, 이거는 약간의 보상인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희생되고 공동선이 실현되는 건 균형 잡힌 게 아니지. 여기서는 개인이 희생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실현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주차 문제는 공동의 문제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거, 이것도 담장을 허문 가구별 희생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와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공공선을 통해서 모두가 누리는 걸 함께 누리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고 양쪽이 약간의 균형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글자 수가 400밖에 안 돼. 이 400 쓸말이 별로 없지, 그지? 왜냐면 좀 쓰다 보면 꽉 차니까. 이 분량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 이게 지금 거기는 한 3가지 정도 나와. 주차 문제라든지 녹지 공간의 조성 이런 건 막 여러 가지 나오거든. 줄일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주차 문제 같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주차 문제가 아니라 주차 문제 해결 등, 그래서 공동선의 결과를 한 개 얘기하고 이거 말고 또 있다라는 뜻으로 등 이렇게 해도 되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봐.